시스템의 에너지원과 에너지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구 시스템이 굴러가려면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하지. 이제 그 에너지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거야. 태양 에너지.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지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뭐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별의 진화 배웠잖아. 태양이 뭐 해가지고 주 계열성 단계에 있으니까 수소 핵융합 해가지고 그때 질량 감소로 생긴 그 에너지를 우리가 받는 거지. 받아서 이제 쓰는 건데 모든 기상현상은 전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제일 중요한 거지. 풍화 침식 말할 필요 없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식물이 광합성해서 양분 만드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양으로 따졌을 때도 얘가 제일 많습니다. 영향을 주는 양으로 당연한 거 알겠어? 두 번째로 많은 양이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이 지구 내부 에너지는 뭐야? 멘틀 대류 같은 거 있지. 외핵의 뜨거운 온도 같은 거 있지. 그게 전부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이고 내부의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이 주를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자기장도 만들고 지진도 만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많은 양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양이 조력 에너지입니다. 너희들 밀물, 썰물 들어봤지? 조석, 간만 이런 거 들어봤지? 그게 태양과 지구와 달 사이에 인력이 존재하거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줄 거 봐. 달과 태양과 지구의 인력인데 야, 왠지 느낌에 태양이 조금 더 인력이 클 것 같잖아. 근데 그렇진 않아. 이 조력 에너지에서는 달의 영향을 좀 더 크게 받는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 조력 에너지 덕분에 밀물과 썰물 등이 생기면서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기 양이 나와 있죠? 가장 많은 게 태양 에너지, 두 번째가 지구 내부 에너지, 세 번째가 조력 에너지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줄 거 주자. 이 지구 내부 에너지나 태양 에너지나 조력 에너지가 줄 거라. 뭐 하지 않는다? 상호 전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가지고 지구를 뜨겁게 해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많아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요 세 개의 에너지원들끼리는 서로 전환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둬야 됩니다. 됐죠? 바뀌지 않는다. 그 에너지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 우리 지구에 가장 많은 양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태양 복사 에너지 맞지? 자, 지구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둥글게 생겼지? 쌤이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는 건 어디야? 요 저위도, 적도라고 부르는 곳이지. 그럼 여기는 에너지가 과잉이야, 과잉. 근데 극지방은 온도가 낮잖아. 왜 그런 거야? 에너지가 부족해. 그러면 생각해봐. 시간이 지나면 계속 남고 계속 부족할 거 아니야. 근데 대기라든지 해수가 이동을 해. 해가지고 이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어디로 보내주는 거야? 이렇게 고위도로 보내준다고 생각하면 돼. 누가? 공기의 흐름이나 아니면 바닷물의 흐름이 이 남는 에너지를 뭐 해준다? 고위도로 운반해준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 차이를 조금 많이 나지 않게 유지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이건 충분히 알 수 있는 이야기니까. 연습 1번 한번 볼까? 자, 멘틀 대류에 의해 대륙을 이동시키고 지진과 화산 활동을 일으키는데 이거 당연히 뭐겠어? 이거는 당연히 지구 내부 에너지겠지. 연습 2번. 지구는 구형이므로 고위도로 갈수록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뭐 한다고? 고위도로 갈수록이니까 감소하고. 맞죠? 따라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 어디에 남는 에너지?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어디로 이동한다? 부족한 고위도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됩니까? 자, 물의 순환 봅시다. 우리가 물의 순환도 볼 거고 그 다음 뭐죠? 탄소 순환도 볼 거고 여러 가지 볼 거거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얘들아 동그라미 쳐볼래? 순환입니다. 순환. 순환이라는 건 말 그대로 돌고 도는 거지. 그러면 총량에는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야? 각 위치에 존재하는 양의 변화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한번 봐봐. 너희 그 물이 순환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누구겠어?
태양 복사 에너지겠지 당연히. 자, 한번 바다를 먼저 보세요. 이 숫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바다로 들어오는 건 요거랑 요거 맞지? 들어오는 거. 그 다음 나가는 거는 증발밖에 없습니다. 요거만 체크하세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바다에서 봤을 때는 인, 아웃,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 나가는 게 같아야 돼. 그러면 284랑 36 더하면 얼마야? 320 맞아? 나가는 거 얼마야? 320이잖아. 이게 바로 얻은 양과 잃은 양은 뭐하다? 같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육지 한번 볼래? 나가는 거 뭔데? 지표에서 유출되는 거랑 증발하는 거 요게 나가는 거잖아. 얼마니? 36 더하기 60이니까 96이잖아. 들어오는 건 강수가 있잖아. 어때? 96이니까 역시나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똑같은 거지. 그 다음에 대기 입장에서는 얼마가 들어와서 60하고 320 더해 380 들어왔지? 비 내리는 게 284하고 96이니까 역시나 380이잖아.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바다건, 육지건, 대기건 잃은 양과 얻은 양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 블랭크 하거나 이런 거 블랭크 했을 때 이 숫자를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니라 얻은 양과 잃은 양이 같다는 걸 활용해서 이 값들을 구해내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탄소순환. 자, 탄소도 대기에도 탄소가 있고 지표에도 탄소가 있다고 하는데 먼저 알아야 될 건 이거야. 탄소가 과연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일단 알아야 돼. 봐봐. 기권에는 요거 줄 거 제일 많은 게 이거야. CO2. 딱 보면 알잖아. 이거는. 그 다음에 직권은 또 줄 거 탄산칼슘 형태. 너희들 왜 우리 앙금이라고 배웠던 CaCO3 석회석이라고 배웠던 거 있지? 요 형태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거야. 사실상 탄소는 요 형태가 제일 많아. 지구 전체에. 석회암 형태가. 그 다음에 수권은 무슨 이온? 주로 탄산이온.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면 돼. 봐봐. 바닷물에 CO2, 공기 중에 CO2가 바닷물에 녹아. 그럼 뭐가 돼? 탄산이온이 되지. 그 탄산이온이 침전되면 직권의 석회암 지대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물권은 잘 알다시피 탄소화합물. 뭘로 존재한다? 유기물 형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탄소 순환 과정 봐봐. 야, 사실 너희들 탄소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화석 연료거든. 그래서 있잖아. 탄소가 이동할 때는 그냥 지 혼자 이동하는 게 아니고 줄 거 같이 꺼줄래? 항상 에너지 흐름이 함께 생겨. 그러니까 탄소가 순환할 때 뭐 한다는 거야? 에너지를 흡수하기도 하고 방출하기도 하면서 탄소가 순환한다는 거야. 여기 나오잖아. 이것도 보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상황을 판단하는 거야. 얘들아, 화석 연료를 연소한대. 화석 연료가 어디에 있니? 땅 속에 묻혀 있는 거 아니니? 연소하면 무슨 기체 생기니? 이산화탄소 기체 생기지?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생긴다는 건 어디로 가는 거야? 탄소가 바로 기권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직권에 있는 탄소가 기권으로 가는 게 화석 연료의 연소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호흡을 하면 얘들아, 공기 중에 뭐가 있니? CO2가 있지. 호흡을 하면 공기 중에는 CO2 탄소가 있네. 호흡이니까. 생명체가 뭘 하노? 호흡을 하잖아. 그럼 뭘 들이마시고? 산소를 들이마셔서 뭘 내뱉지? 이산화탄소를 내뱉지? 그러니까 생물권에 있는 탄소가 CO2, 기권으로 이동하는 거잖아. 그렇게 이해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 화산활동 일어난다. 너희들 화산활동 일어나면 그게 많거든. 화산가스에 CO2가 많거든. 그러면 화산활동은 어디? 직권. 화산가스로 CO2 생겼다? 기권.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야, 수온이 상승하면 적혀있지. 7번에. 여기 적어봐. 수온이 상승하면 얘들아, 기체는 수온이 상승하면 용해도가 감소한다? 용해도가 감소해. 그러면 CO2가 바닷물에 녹아 있을 수 있니? 없니?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수온이 상승하면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아 있지 못하고 기체로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수권에 있는 탄소가 어디로 이동한다? 기권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연습 문제 한번 보죠.
야, 적어라.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건 누구니? 태양 복사 에너지.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건 태양 복사 에너지. 자, A 한번 구해보자. 받아봐봐라. 나가는 거 얼마? 320. 들어오는 거는 284랑 A랑 더한 게 얼마 돼야 돼? 320이 돼야 되잖아. 얼마가 되면 되냐 이거? 36이 되면 되잖아요. 됐어요? 36이 되면 두 개 더해서 320이 되니까. 연습 4번. 자, 각권에서 탄소의 존재 형태를 연결하래. 기권 그럼 뭐야? 이산화탄소 연결해. 직권은 뭐야? 석회암 CaCO3 연결해. 저거 옆에다가 석회암 CaCO3. 수권 그러면 탄산이온. 또 한번 적어주자. CO3 2-이온. 그 다음에 생물권은 뭐다? 유기물. 또 적어주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탄소, 화, 합물이라고 해도 괜찮아. 이게 바로 탄소의 형태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지구 시스템 기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단연 독보적으로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많죠. 맞는 말. 지진도 있고 화산도 있고 하는 건 조력 에너지가 아니고 뭐죠?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대기와 물을 순환시킨다, 기상현상 있다, 날씨 변화 생긴다, 지구 내부 에너지가 아니고요. 태양의 에너지 또는 정확히 표현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이기 때문에 틀렸죠. 기권은 주로 이산화탄소 맞습니다. CO2 형태로 존재하고요. 수권에는 주로 탄산이온 CO3 2- 형태로 존재하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탄산이온이 칼슘 같은 걸 만나가지고 CaCO3 석회암이 되는 거죠. CaCO3 이게 이제 석회암이 되고요. 그게 직권에 존재하는 탄소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CaCO3 형태로 존재하는 탄소량이 가장 많다까지 정리가 돼야 됩니다. 6번입니다. 지구 시스템의 주요 에너지원 캐봐야 태양 복사 에너지,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가장 작은 게 뭡니까? 조력 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수소 핵융합, 주기혈성 이야기하고 양도 가장 많죠? 그럼 B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을 보자. 두 번째로 많은 게 누굽니까? A입니까? 그러니까 A가 뭐가 되는 겁니까?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C가 뭐가 됩니까? 조력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억은 방사성소가 붕괴하면서 방출하는 열, 요게 지구 내부 에너지 맞죠? B는 암석의 풍화, 침식, 기상현상 이런 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C는 조력 에너지니까 멘틀 대류, 멘틀 대류는 뭡니까? 기억, 지구 내부 에너지하고 관계 있는 거죠? 그럼 답은 뭡니까? 기억, 니은이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7번 보겠습니다. 에너지원을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양으로 보면은 1번이 누굽니까? 태양 에너지 제일 많죠. 그 다음 2번이 지구 내부 에너지, 가장 작은 양이 조력 에너지가 됩니다. 조력 에너지량은 지구 내부 에너지량보다 작다. 맞는 이야기고요. 태양 에너지는 지각 변동과 조산 운동의 원인이 된다. 지각 변동과 조산 운동의 원인은 누가 됩니까?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니까 틀렸죠. 조력 에너지는 결국 지구와 태양과 달의 인력 때문에 물을 당겼다 밀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느낌에 태양이 좀 더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만 이게 틀렸습니다. 누구의 영향이 더 크다는 거 알아두자. 조력 에너지는 달의 영향이 더 크다. 이걸 확실히 기억해 둡시다. 답은 기억이 답입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의 순환을 이야기하고 있고 당연히 물의 순환은 누구 때문입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이죠. 제일 중요한 건 육지면 육지, 바다면 바다에서 입출입이 똑같다는 게 핵심이었고요. 바다를 먼저 보면 지표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이 바다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거고요. 강수는 비가 내려서 바다로 들어오니까 이것도 들어오는 양이죠. 그러면 36하고 280을 4를 더한 게 총 얼마입니까?
320이고 이것이 총 들어오는 양입니다. 그럼 나가는 양도 320이 돼야 되는데 A가 뭐 하는 겁니까? 증발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A 값은 얼마가 되면 된다? 320이 되면 된다. 그 다음에 육지. 자, 증발 60도 나가는 거고요. 육지 입장에서는 36도 나가는 겁니다. 총 나가는 양이 얼마입니까? 96이니까 강수에 의해서 들어오는 양도 얼마가 돼야 된다? 96이 돼야 된다. 그리고 대기 중에 수증기는 60 받고 320 받았으니까 얼마를 받았다? 380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284랑 96 하면 얼마입니까? 대기에서 나가는 380이 딱 나오잖아요. 기억. 바다에서는 강수량이 A보다 어떻다? 적다. 그러니까 강수량이 A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겠죠?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대기 중에 수증기 C의 값은 얼마가 된다? 380이 된다.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된 에너지원은 조력 에너지가 아니고요. 뭐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는 거죠. 답은 니은만 정답이 되는 겁니다. 9번 보겠습니다. 탄소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봐라. 기억. 수권에서 탄소는 주로 무슨 형태죠? 탄산이온 형태. 오케이. 맞는 말. 탄소의 순환 과정에서 탄소의 순환은 화석연료를 태운다든지 아니면 뭡니까? 열을 받아서 기체 용해도 감소해서 증발한다든지 등등 뭐가 따를 수밖에 없다? 에너지의 흐름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근데 함께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화산 분출, 화석연료의 연소는 출발 자체가 직권에서 출발을 해서 연소니까 CO2 발생할 거 아닙니까? 화산가스 CO2 나올 거 아닙니까? 대기 중에 탄소의 양, 그러니까 CO2 양을 증가하는 과정이다. 맞는 이야기죠. 답 뭡니까? 기억 디귿이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탄소 순환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보기하고 한번 매칭을 시켜봐라 이런 건데 일단 직권에 존재하는 탄소의 형태가 아까 설명했었는데 CaCO3 석회암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것이 가장 많이 분포한다. 요거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탄소가 분포할 때 석회암의 형태로 가장 많이 분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A는 석탄의 연소라고 되어 있는데 석탄은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습니까? 직권에 있죠. 연소시키면 CO2 발생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기권으로 갑니다. 그 다음 광합성은 뭔데요? 광합성은 탄소의 입장에서 보면은 생명체가 뭘 통해 가지고 호흡을 통해 가지고 뭘 내뱉는 겁니까? CO2를 방출하는 것도 될 수가 있고요. 광합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CO2를 가져와 가지고 뭐로 만들어냅니까? O2로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광합성은 CO2를 뭐 하는 과정입니까? 생물권이 흡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호흡이라고 했으면 생물권이 기권으로 CO2를 방출하는 것이 맞는데 광합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CO2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야 됩니까? 광합성은 기권에 있는 CO2를 생명체가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C가 아니라 C의 반대 과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겁니다. 디귿. B 과정은 이산화탄소가 탄산이 형태로 간다. 공기 중에 있는 CO2가 물속으로 간다. 기권에서 수권으로 간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1번 한번 봅시다.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표현한 거고요. 여러 가지 예를 가지고 한번 매치를 시켜보는 건데 석회동굴 형성이죠. 석회동굴. 석회동굴 형성은 직권에 뭐가 있습니까? CaCO3가 있죠. 그 CaCO3가 물에 녹아서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석회동굴이니까 결국 이 CaCO3가 다시 뭘로 바뀌는 거? 탄산이온의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회동굴 형성은 뭐와 관련 있는 겁니까? C가 아니라 뭐다? 고치세요. F와 관련 있는 거다. CaCO3가 녹아가지고 탄산이온 되는 거다. 그 다음 식물의 증산작용은 뭡니까? 식물이 가지고 있는 물을 수증기 형태로 배출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럼 이건 뭐와 관계 있는 거죠?
생물권하고 기권하고의 상호작용이 되겠죠? 그럼 생물권과 기권이니까 뭡니까? C가 되겠네요. 고치세요. 이게 바로 C가 된다. 자, 광합성으로 인한 탄소 순환은 공기 중에 있는 CO2를 가져오건 생명체가 후 뱉어가지고 CO2를 내보내건 전부 기권하고의 상호작용이고요. 정확히 표현하면 광합성은 공기 중에 있는 CO2를 생물권이 가져오는 거니까 뭡니까? 요거는 기권에서 어디로? 생물권으로 탄소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권의 생물권이니까 뭡니까? C가 되겠죠? 그럼 고칩시다. 이것도 C입니다. 어차피 화살이 양방향 되어 있으니까. 수권에 탄산이온이 침전되어 석회암으로 저장된다. 이거는 수권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직권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수권에서 직권이니까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 F가 되니까 이게 답이네. 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수증기의 응결과 구름의 생성, 비와 눈이 지표로 내려 지형이 변화된다. 자, 기상현상 자체는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기권. 지형을 변화시킨다는 건 누구하고? 직권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기권과 직권이니까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고칩시다. 요거는 A에 해당한다. 수증기의 응결은 어디입니까? 직권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기권도 있지만은 수권에서 기권도 있을 수는 있겠죠. 어쨌건 D는 아니다. B는 뭡니까? 기권과 수권이니까 이건 가능하죠. 물이 증발해서 구름 만들어질 때 바닷물이 증발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가능하지만 요게 틀렸다. 답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